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도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계획에 관련된 내용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실습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보실 내용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서 가장 첫 번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제가 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출 데이터에서도 그 결과를 돌려줄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새롭게 파일을 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데이터 원본 소스와 우리가 레포팅 하려고 하는 양식 데이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데이터 원본과 레포트는 좀 분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포트에 데이터 원본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혹시라도 실수로 데이터 원본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또 리포트에 다시 또 반영이 돼야 되고,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권장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으면 레포팅 데이터와 원본 소스 데이터는 분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들, 그런 원칙들을 좀 세워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저희는 데이터를 좀 먼저 불러와야 되니까 먼저 데이터 메뉴에 가셔서 파워 쿼리에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파일에 엑셀 통합 문서에서를 선택해서 어떤 게 먼저 가져오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매출 데이터를 먼저 가져올게요. 매출 선택하시고요. 이 매출 데이터는 지금 현재 표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시트로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트 전체를 다 가지고 시트 자체에 어떤 다른 짓을 안 하셨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엑셀 작업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수식이 걸려져 있으면 수식 중첩 함수를 한 번에 쓰기가 되게 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중간 단계로 어떤 데이터가 떨어져 있는 영역에서 좀 떨어진 공간에다가 수식을 넣거나 아니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런 것들을 해서 좀 계산하는 여러 가지들을 집어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데이터 원본 소스의 데이터 영역만 가져오기 위해서 데이터 원본 영역을 표로 만들어준 다음에 가져오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저와 같이 그냥 아예 시트 자체에 다른 작업들을 안 하고 그냥 데이터만 담는 역할을 하는 형태로 시트를 간다라고 하면 굳이 표로 전환시키지 않으셔도 큰 상관은 없으십니다. 자, 일단 매출 선택하시고 데이터 변환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계를 보시면, 자, 보시면 이제 파워 쿼리 버전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안 해서 옛날 버전인 경우에는 습격된 헤더에서 멈추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아무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총 4단계를 얘가 파워 쿼리가 이제 밟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원본을 보시면은, 자, 이제 여러분들 파워 쿼리 리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 수식과 엠쿼리에 관련된 내용을 좀 숙지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는 저희가 수식 입력창에서 나오는 이런 수식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눈여겨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엑셀 파일, 제가 아까 선택했죠. 파일에서 엑셀 파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특정한 폴더에서 엑셀 파일 제가 클릭을 하면 거기까지의 단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딩이 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엑셀 워크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파일 컨텐츠로 열어서 해당되는 경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옵션 값으로 nul과 true라고 하는 옵션 값이 들어가 있죠. 이 nul하고 true 값이라고 하는 거는 excel.workbook이라고 하는 파일의 기본적인 약속된 옵션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탐색을 보시면 제가 거기서 이제 워크시트를 매출이라고 하는 워크시트를 선택했죠. 그랬더니 어떻게는 해석을 했냐면, 아까 보셨던 그 원본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은 매출이고 종류는 시트인 것의 데이터 영역, 즉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원본이 시트, 종류는 시트이고 이름 아이템이 매출인 것의 데이터 영역, 제가 시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승격된 헤더를 보시면 테이블 promote headers라고 하는 그 함수를 써서 여기 보시는 탐색 매출 시트 앞에 있는 요 단계죠. 요 단계에 해당되는 요 옵션 값으로 기본적으로 승격된 헤더를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꼭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해석하려고 하지 않으시더라도 대충 여러분들이 요거는 글머리를 올리는 건데 보니까 얘는 테이블 함수구나. 테이블의 m 함수 중에서 테이블 점 그래서 promote header라고 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해당 나오는 우리가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보시면서 눈에 익숙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경된 유형에서 보시면은 테이블 트랜스폼 컬럼 타입스에서 해당되는 거에 대한 부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매일은 타입 데이터고 제품명은 타입 텍스트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타입 텍스트에 대한 이 부분을 넘버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제품명이 넘버로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저희는 이제 참조 데이터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홈 메뉴에 보시면은 새 원본을 선택하셔서 새 쿼리의 새 원본을 선택하셔서 기타 원본의 엑셀 파일을 다시 한번 선택해 주셔야겠죠. 자, 보시면은 기타 원본의 기타 원본이 아니죠. 엑셀 파일에 엑셀을 선택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참조 데이터 선택하시고요. 가져오기 하셔서 이제는 시트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여러 항목 선택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시트를 다 체크하신 다음에 가져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각각의 우리가 원하는 작업에 필요한 내용에 해당되는 데이터 원본 소스들을 다 가지고 온 완료 결과가 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필요한 매출 데이터, 그 다음에 어카운트, 제품, 할인율에 대한 각각의 데이터들을 다 가져오신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참고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되어져 있는 거는 퍼센트라고 하는 기호는 인식을 소수점으로 변환해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퍼센트는 양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실제로 엑셀에서도 퍼센트로 처리된 것의 실질적인 값은 소수점 값으로 표현이 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금 보시는 이 어카운트의 요 기능. 자, 아까가 아니죠. 저번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우리가 이 해당되는 녀석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되냐면 테이블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걔를 어떤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그 녀석, 이 기능을 바꿀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명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피벗 테이블을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얘는 행의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스토어, 그 다음에 카테고리, 그 다음에 카탈로그, 그 다음에 온라인 리셀러,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의 글머리가 되는 거죠. 열의 항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지금 요 값들, V라고 체크되거나 또는 널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은 실질적인 값인 거죠. 근데 그 값이 숫자가 아닌 텍스트인 경우인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자체가 값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피벗이 되어 있죠. 피버팅이 되어 있는 그런 양식이에요. 그렇죠? 테이블 구조의 데이터 구조가 아니라 피버팅이 되어 있는 양식으로서의 지금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양식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어떻게든 데이터 테이블 형태로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기능이 해당되는 기능이 바로 언피벗이라고 하는 것. 이 언피벗은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보통 언피벗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한 50% 정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선뜻 이해를 못 하세요. 왜냐하면 언피벗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엑셀에서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피벗에 대한 부분은 익숙하지만 그 반대적인 개념,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보고 이것을 언피벗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하지만 요게 두세 번 보시고 한두 번 활용만 해보시면 이제 언피벗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핸들링하는 데이터의 가장 많은 유형의 형태가 바로 이 피벗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서 결과를 던져줄 때 그 데이터량이 되게 많은 녀석들을 테이블 형태로 던져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든지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던져줘야 되는데, 그러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좀 정리해서 보여주기 가장 좋은 포메이션이 바로 피버팅된 그런 형태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과를 시스템에서 다운받았거나 결과물로 받았을 때 그 자체가 피벗이 이미 되어 있는 테이블로 받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걸 그대로 쓰면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다시 그 녀석을 원본 소스로 해서 다시 뭔가 작업을 해야 될 때는 오히려 그렇게 사용자를 편의를 생각해서 만들어준 그 작업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저희를.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나온 테이블이면 다시 또 한번 우리가 언피벗을 통해서 테이블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걔를 가지고 다시 또 2차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머지하는 거 있죠. 우리 브이로그에 해당되는 거. 데이터 머지와 이 언피벗은 무조건적으로 엑셀을 하던 파워쿼리를 하던 뭐 어떤 거에 상관없이 실무자분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엑셀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건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반드시 아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이거 모르시고 뭐 쓸데없는 엑셀, 브이로그 이런 거, 또는 뭐 옵셋 함수, 인덱스 매치 함수, 이거 정말 의미 없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이 언피벗 기능은 완벽하게 익숙할 때까지, 이제 스스로가 나 언피벗은 이제 확실하게 이해했어 라고 하실 때까지 웬만하시면 연습하시고 개념을 확실히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이 언피벗의 기능 중에서 이제 활용적인 측면이에요. 자, 잘 보시면 언피벗 개념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이 내용을 결과물로 보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토어, 카탈로그, 온라인, 리셀러라고 하는 녀석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의 값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열의 값으로 만들어져 있는, 여러 열 값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하나의 열로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언피벗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피벗을 시켜야 될 대상을 선택해야겠죠. 그 다음에 야, 이거 언피벗해, 이렇게 명령을 내려줘야 될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어떠한 기능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들한테 그냥 기능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뭘 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일일이 하나씩 다 사용자가, 유저가 선택해서 인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대전제를 여러분들이 깔고 가시면 어떤 기능 때문에 속상하거나 짜증나거나 이러실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초등학생, 아무것도 모르는 저학년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키를 누르고 또는 시프트 키를 누르고 첫 번째에서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선택하셔서,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열로 여러 개 되어 있는 녀석을 저희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의 열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열로 만들어야 되니까 먼저 그러려고 하면 해당되는 대상들을 선택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메뉴에 보시면 우리가 뭔가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환 메뉴에 있습니다. 변환 메뉴 중에서도 좀 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사실 뭐 행에 해당되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요. 파워쿼리에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의 기능 중에서 보시면 열 피벗 해제라고 하는 게 나오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메뉴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메뉴 찾아 산만리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메뉴 하시는 것보다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지금 제가 복수개 여러 개의 셀을 선택했을 때 지금 이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의 리스트는 웬만한 건 다 표시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보세요.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근데 하나의 열만 선택하고 나오는 거하고는 좀 틀리죠. 그룹 하나 안 나왔었고, 뭐 열분할 이런 거는 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이제 오른쪽 마우스, 보통 우리가 이제 명칭하기는 바로가기 버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열 피벗 해제 하시면 돼요. 한번 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게요. 자, 열 피벗 해제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경된 유형의 컬럼이 1, 2, 3, 그러니까 2, 3, 4였죠. 2, 3, 4로 되어 있는, 글머리를 안 올리기 때문에 지금 컬럼, 우리가 엑셀에서 셀의 주소가 중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C1, 그러니까 C1, 뭐 A1, 요게 두 개가 있으면 난리 나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셀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파워 쿼리에서는 가장 최소 단위가 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열의 이름은 반드시 중복이 되면 안 되죠. 만약에 제품명이라고 하는 게 두 개 생겨버리면, 그렇죠? 얘는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저희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거니까. 당연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머리를 올리지 않으면 컬럼 1, 2, 3, 4 이런 식으로 네이밍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일단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해당되는 거 선택하시고 피벗을 언피벗을 하게 되면 하나의 열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각각의 값에 대한 부분들이 해당되는 특성과 값으로 이렇게 언피벗을 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특성과 값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지는 거고, 저희가 아까 봤던 그 열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값이라고 하는 걸로 쭉 정리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언피벗을 하시려고 하시면은 여기서 사실은 어떤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 행을 글머리로 올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언피벗의 결과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희는 먼저 했으니까요. 자, 크게 별 문제 없는 것. 엑셀에서는 순서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의미를 갖잖아요. 우리가 함수를 뒤쪽에다 만들어 놓고 앞쪽에다 뭘 끼워 넣으면 함수가 빠그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하지만 파워컬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연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언피벗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 어떤 글머리를 가지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열을 제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열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열에 대한 부분으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첫 행을 글머리로 사용을 해서 중간 단계에다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자, 첫 행을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끝에서 만든 게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 만든 거니까 얘가 한번 좀 신중하게 메시지를 내겠죠. 중간 단계에서 삽입이 됐으니 이러이러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안내 메시지를 내고 제가 OK에 삽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열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피벗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잘 보세요. 여기서 에러가 났죠. 여기서 에러가 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변경된 유형이 전까지는 컬럼 1, 2, 3여서 기본적으로 컬럼 1을 남기고 또는 기본적으로 컬럼 2, 3, 4, 5 얘네들을 언피벗을 시켰는데 그래서 나온 결과가 요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얘를 삽입해 버렸으니까 이제는 컬럼 1, 2, 3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됐죠?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니까 당연히 얘는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에러가 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셨던 단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해당이 되는 대상이 너무 많잖아요. 만약에 지금 4개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단축키를 또는 컨트롤 키를 일일이 다 눌러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지만 데이터의 내용이 되게 많으면 10개가 넘어가게 되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반대적인 숫자가 적은 남겨놔야 될 녀석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는 그 대상이 이 녀석이 아니라 뭐죠? 다른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열 피벗 해제, 열 피벗 해제. 되게 사람을 최대한 게으르게끔 많이 메뉴를 잘 만들어 놨죠. 그렇죠? 되게 이런 부분에서 파워 쿼리가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사용자의 어떤 유저 패턴들을 잘 이해하고 정말로 꼼꼼하게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자, 일단 다른 열 피벗 해제를 이제 하시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확히 나왔죠. 정확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품명에 핸들링 되는 이 제품은 스토리지, 그러니까 스토어, 카탈로그, 온라인 요 3개에서 핸들링 되는 제품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특이사항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앞단에 있었던 이 빈 셀들 있죠. 이 빈 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는 제가 체크를 해야겠는데요. 원본에서. 왜냐하면 이건 아무 데서도 판매 안 하는 거잖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빈 셀들은 어떻게 돼요? 언피벗을 하는 순간에 값이 없는 애들은 다 날아간다. 이게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데이터를 우리가 관리하고 싶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되는 것들을 관리하고 싶은데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담당자 입장에서는 더 직관적이죠. 지금 보시는 건 이 제품은 여기서 핸들링 되는 제품이야. 이 제품은 여기 다 모든 데서 다 판매하는 제품이야. 이렇게 관리하는 게 편하시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편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순서가 엉켜 있으면 또 이걸 보기 위해서 제품을 정렬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걸 일일이 어느 제품을 찾았으면 그 제품에 대해서 이게 바뀌었으면 일일이 찾아가서 이걸 하나하나씩 바꾸셔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시게 되면 그냥 한눈에 보시면서 V 표시 체크 또는 뭐 X표, O, 뭐 1, 2 아무거나 상관없죠. 기본적으로 그냥 체크만 하시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루틴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 값은 저희가 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없애셔도 되지만 굳이 없애는 프로세스를 만들지 않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안 쓰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저희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만들어졌으면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제 머지를 통해서 해당되는 내용의 값을 가지고 만들어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 언피벗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번 기회에 언피벗 제가 다른 강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강좌도 들으시고 이 강좌도 들으셨다라고 하시면 이제 더 이상 언피벗에 대해서 혼동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언피벗 기능에 대한 부분들 언제 쓰는 건지 언피벗의 기본 개념이 뭔지를 이해하셨다라고 하면 이 언피벗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도 있다. 자, 이 언피벗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 요거는 어떠한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기본적인 언피벗의 기능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지 이 언피벗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절대 경험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의 좋은 예제를 이제 하나 습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형태가 되게 많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제품을 핸들링 한다든가 아니면 프로젝트를 관리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서 데이터를 이제 조금 더 유연하게 우리가 깔끔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너무나도 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양식으로 만들어내면 훨씬 더 관리하기도 편한 이 데이터를 그냥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얘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애들과 같이 머지를 해서 그 전체적인 루틴까지 자동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죠? 그때그때마다 엑셀 수식으로 막 부대끼지 않아도 되고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언피벗 이렇게 강조드리냐면 언피벗 정말 많이 써요. 저희가 실무에 거의 웬만한 회사 어느 회사건 뭐 직종을 불문하고 다 강의를 돌아다녀 보면 이 피버팅 된 형식의 데이터 원본 소스를 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다시 참조하는 원본으로 바꿔서 다른 것과 조인하려고 하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별의별 함수를 다 써야 됩니다. 인덱스 매치 함수, 옵셋 함수 가지고 이걸 변형시켜야 되는데 그 짓을 왜 하고 있냐고요. 간단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되는 이 기능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비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이유는 단 한 개의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강조드리는 언피벗 기능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이시고 노가다스러움을 최소화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여러분들 바로 이제 요걸 계속 이어서 저희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이게 끝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루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